테슬라 소식입니다. 1. 베테랑 기엔 사장도 떠났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입방정에도 굳건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이은 악재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10년간 몸담으며 베테랑으로 불렸던 제롬 기엔 트럭 부문 사장까지 돌연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테슬라 위기론이 급부상했다. 7일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엔 사장의 퇴사 소식을 알렸다. 기엔 사장은 경영진의 이직률이 높기로 유명한 테슬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몇 안 되는 고위급 임원이다. 특히 기엔 사장은 머스크 CEO를 포함한 테슬라의 4대 지도자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지난 3월 테슬라의 트럭 사업 부문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테슬라 차량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자동차 부문 사장을 맡을 만큼 영향력이 큰 인사였다. CNBC는 2010년 테슬라에 입사한 기엔 사장은 테슬라 차량 산업 전체를 총괄하며 머스크 CEO에 직접 사업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테슬라는 그를 자동차 부문 사장으로 두며 중국 상하이의 첫 번째 공장을 설립하고 배터리 셀 공급 협력서를 확대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 프레스코 테슬라 최고 법무 담당 부책임자에 이어 기엔 사장도 퇴사를 결정하면서 최근 2달 동안 테슬라를 떠난 고위급 임원이 2명으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테슬라는 세크 제출 자료에 우리는 기엔 사장의 많은 공헌에 감사하며 그의 미래를 응원한다면서 기엔 사장이 지난 3일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회사를 떠났다고 밝혔다. CNBC는 기엔 사장이 지난 3월 트럭 부문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3개월 만에 퇴사를 선택했다는 것에 주목하며 테슬라의 전기 트럭 세미트럭의 출시일이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 4분기 주주총회에서 세미트럭은 여전히 개발 중이다. 올해 말에는 출시 및 납품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세미트럭의 출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의 신형 배터리 4680 배터리 생산 문제가 테슬라의 신차 출시 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업계는 최근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반도체 품귀 현상이 테슬라의 신차 출시 취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테슬라의 신형 배터리 생산에도 영향을 줘 결국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 출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에는 기존의 2170 배터리 대신 4680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었다. 결국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 세미트럭,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트럭 사용을 위해 맞춤 설계된 4680 배터리 생산 지연이 테슬라 전체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이날 장 초반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 출시 취소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다.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1.01% 상승했다. 하지만 기엔 사장의 퇴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0.85% 빠지며 $600 붕괴 위기에 처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스마트워치 독주, 삼성 화웨이 회심의 한방. 스마트폰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졌던 스마트워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피트니스 밴드 같은 웨어러블 기기 수요가 늘어났다. 8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 늘어났다. 국내는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시장 조사 업체인 한국 EDC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60% 성장했다. 지난해 출하량이 160만 대였다.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1위는 미국 애플이다. 지난 1분기 점유율은 3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성장했다. 신제품인 애플워치 시리즈 6 덕을 봤다. 특히 보급형 제품인 애플워치 SE를 선보이며 지난 한 해 동안 3,390만 대의 스마트워치를 팔았다. 2위는 중국 화웨이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 3와 액티브 시리즈로 재미를 봤다. 전년 동기 대비해 27% 성장했지만 업계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화웨이도 점유율을 다소 하락했다. 임수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은 화웨이는 미국의 중국 무역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 부진과 맞물려 스마트워치도 고전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커진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꼽힌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95%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스마트폰 교체 시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스마트 기기인 스마트워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업체 입장에서도 쏠쏠한 시장이다. 애플은 지난해 매출 2,745억 달러의 10%를 스마트워치 아이팟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벌었다.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문자나 전화, 기타 알림 등을 시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박수 측정, 걸음수 측정, 수면 패턴 분석, 운동량 기록 등의 건강과 관련된 기능도 있다. 스마트워치 시장이 커지면서 업체들도 고삐를 죄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운영 체계를 바꿀 방침이다. 그간 삼성전자는 갤럭시워치의 독자 플랫폼인 타이젠 OS를 적용했다. 스마트폰인 갤럭시는 안드로이드 OS를 쓴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성이 낮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력해 올해 출시 예정인 갤럭시워치 4에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애플의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등으로 이어지는 애플 생태계에 대적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세계 최대 앱 생태계를 보유한 구글이 협력해 갤럭시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본다. 화웨이는 키즈 스마트워치인 워치 4X, 워치 3 프로 등을 내놨다. 키즈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처럼 전화를 거는 기능이 있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 SOS 버튼이 있다. 지난 1분기 점유율 4위를 차지한 중국 아이무는 키즈 스마트워치 업계 선두주자다. 이든 키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 연구원은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지만 아이들에게 비싼 스마트폰을 주기에는 가격 부담 등이 있다며 키즈워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뿐 아니라 아이들의 동선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트러스트버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최종 선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서비스 기업 트러스트버스가 MS 스타트업 프로그램의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발됐다고 7일 밝혔다. MS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주요 VC 파트너사와 투자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해저, 크레딧, 해외 시장 진출 등 전방위적 엔드투엔드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MS의 애저 서비스 패키지는 클라우드 크레딧, 비주얼 스튜디오, 깃허브 기업형 구독, 라이센스, 파워바이, 자동화 등 디지털 사업 확장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특히 MS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향후 투자 예치 및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스타트업의 확장을 위해 돕는다. 트러스트버스는 마스터키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채널 파트너의 공동사업 및 마켓 플레이스에 제휴하는 부분에도 논의 중에 있다. 현재 트러스트버스는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금융 블록체인 프로토콜 회사인 R3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트러스트버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프라이빗 키보호 및 디지털 자산 비수탁형 서비스, 다중 월렛, CBDC 응용 서비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가상자산 분석 서비스 등 디지털 원장 기반의 통합형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자본금 증자 이후 싱가포르 비즈니스 연맹에 가입되었고 R3 국제 중앙은행 중심의 글로벌 CBDC 타이어 1 워킹그룹에서 표준화 및 샌드박스 구축과 더불어 기반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트러스트버스는 영국의 최대 디지털 음원 유통 스타트업 디토뮤직의 O+ NFT 디지털 저작권의 고문회사이자 초기 투자 회사로 위촉됐다. 트러스트버스의 기반 솔루션들을 연동하여 음원 저작물의 NFT 생태계를 넓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위성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두고 3파전. 위성통신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패권을 두고 미국의 거대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영국의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연평균 17%의 급성장을 지속해 2025년까지 2,8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 전망되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아마존과 애저를 운영하는 MS는 작년 우주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를 전담할 자회사를 설립했고 관련한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은 미 공군 소장 출신으로 2019년 미 우주군 창설에 기여한 클린트 크로시어를 자회사 대표로 영입하여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였다. 아마존 카이퍼 팀이 공개한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연결 안테나 시제품. 아마존 위성 인터넷 사용자를 연결할 저비용 고객 단말기에 내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퍼 프로젝트는 총 3,236개의 인터넷 위성을 지구적 궤도로 발사하려는 아마존의 장기 프로젝트다. 구글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구글은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대신 현재 세계 최대 지구적 궤도 인공위성 통신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X와의 특수관계를 10분 활용하여 경쟁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구글은 2015년 스페이스X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10%를 확보했다. 또한 구글의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사장인 돈 해리스는 현재 스페이스X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들의 위성통신을 향한 경쟁의 배경에는 소위 우주 인터넷이라 불리는 지구적 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보급이 있다. 지상으로부터 500에서 1500km 높이에서 지구를 돌고 있는 저궤도 통신위성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송수신하고 이를 처리, 분석, 저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자 광 케이블에 의존해 왔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이 빠르게 위성통신으로 갈아타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자는 광 케이블 설치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산간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감소는 서비스 이용 가격의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관건은 클라우드 컴퓨팅 공급자가 얼마나 양질의 위성통신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냐는 것. 위성통신의 품질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체 위성통신 인프라가 없는 MS는 사업 초반부터 다수의 위성통신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MS는 우주 개발과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작년 10월 MS는 인공위성 개발업체들이 실제 발사에 앞서 가상의 우주 상황에서 위성 운영을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애저 오비털 에뮬레이터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에 앞서 중소위성통신 사업자들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지상국 서비스인 애저 오비털도 출시했다. 아마존도 자체 위성통신 네트워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통신업체들과의 제휴를 서둘렀던 MS와는 달리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지상국과 위성 데이터의 처리, 분석, 저장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본연의 기능과 연관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구축하고 있는 우주 인터넷 카이퍼가 있기 때문이다. 구글은 다소 여유를 보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구글을 통해 유입된 수많은 고객들이 이미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스페이스X와는 지분 소유를 통한 단단한 협력 관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세대별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 지난 5월 모든 연령대를 합쳐 한국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배달의 민족, 11번가, ssg.com, 구글 순으로 추정됐다. 결제 추정 금액은 네이버가 3조 655억 원, 쿠팡 2조 9,173억 원, 이베이 코리아 1조 5,988억 원, 배달의 민족 1조 5,069억 원, 11번가 1조 906억 원, ssg.com 4,815억 원, 구글 4,604억 원으로 조사됐다. 각 세대에서 많이 결제한 온라인 서비스는 차이를 보였다. 20대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이베이 코리아, 구글, 11번가, 티몬 순. 30대는 네이버, 쿠팡, 배달의 민족,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티몬, ssg.com 순이고 40대는 네이버, 쿠팡, 이베이 코리아, 배달의 민족, 11번가, ssg.com, GS 홈쇼핑 순. 50대 이상은 쿠팡, 네이버, 이베이 코리아, 11번가, GS 홈쇼핑, 롯데 홈쇼핑, CJ E&M 순이었다. 위조사는 엠리테일 분석 서비스 YG앱 YG리테일이 만 20세 이상 한국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 결제로 온라인으로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법인카드, 법인계좌이체, 기업 간 거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웹툰, 음악 등으로 결제한 금액의 합이며 쿠팡은 쿠팡과 쿠팡이츠에서 결제한 금액의 합, 이베이 코리아는 지마켓, 옥션, 지구에서 결제한 금액의 합으로 조사했다.